자, 요거는 제가 마진 계산기 엑셀표를 연 화면이고요. 실제 제가 제공을 해드린 요 화면에서는 지금 각각의 마켓별 수수료를 여기다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러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정확하게 6%가 빠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가 될 때는 카드로 결제를 했느냐 또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느냐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서 카드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결제했을 때 대충 한 3.8% 정도 뛴다라고 한다면 거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수수료를 이렇게 6%로 책정을 해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전체가 다 드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를 6%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뭐 톡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카카오톡 스토어의 수수료가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는요,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3%로 책정이 된 거는 일반적인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13%인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뭐 7%라든지 퍼센티지가 좀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스토어별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인 수수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부가세에 대해서 적어두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면세 상품이 아닌 이상은 이제 부가세라는 걸 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10%를 적은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 사업자의 경우가 10%인 거고, 간이과세의 경우는 부가세율로 매겨지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 자체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부가세율은 그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 그 매겨지는 그 퍼센트마다 조금씩은 다를 건데 일단 10%보다는 훨씬 적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처음 이제 사업을 차리실 때는 간이과세를 많이 하시긴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만 내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득세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일단 만약에 1200 이하로 들어간다면 6%, 1200에서 2400 정도라고 4800 정도라고 했을 땐 뭐 15% 이런 식으로 소득세가 매겨지다 보니 일단 여기선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매겨 놓았고요. 그리고 충당금이라는 건 실제로 드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 수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무조건 나는 CS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 고객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일단은 CS잖아요. 그쵸? 고객 응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CS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충당금을 5% 정도를 매겨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품 서비스비, 이것도 일상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품을 고객이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걸 책정을 해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뭐랄까요? 반품이 아예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다가 반품이 일어나게 됐을 땐 그 반품을 처리하느라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퍼센트를 매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 5%가 든다, 꼭 4%가 든다가 아니라 이 장부를 만든 사람 있죠?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매겨놓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마진은 20%를 남기는 거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월 매출은요, 여기 있는 가격들을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파란색 이 영역들은 우리가 적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약간 끝에 보니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아이고, 너무 확대했나?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요 끝에 조그만하게 삼각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메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엑셀 표를 만든 사람이 메모를 남겨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마진 가격 정하기라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매겼을 때 구입한 원가에 그냥 1.7배라는 가격으로 매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기준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여기선 7% 정도, 그러니까는 1.7을 곱해가지고 그냥 마진 가격을 매긴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70% 마진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준가니까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판매가랑 구입원가가 있죠. 일단 구입원가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도매국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위탁 판매로 판다라고 했을 때 그 구입하는 진짜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도매국에서 사오는 가격을 적게 되고요. 옆에 보면은 지불 배송비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매국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배송비가 지불 배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는 배송비가 지불 배송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격에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 스토어에다가 올리는 가격은 대략적인 마진을 생각해서 금액을 적을 거예요. 그게 바로 판매가예요. 그래서 이 판매가는 고객이 실제로 우리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송비에 대한 거는 내가 여기 고객 배송비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매국에서 물건을 바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물론 도매국 말고 다른 위탁 업체에서도 물건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배송비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배송비에서 여기서 2,500원에 보내면 나는 예를 들어 3,000원을 적어서 조금 더 돈을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적는 공간이 바로 이 고객 배송비예요. 그래서 혹시 무료 배송의 경우는 그냥 0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매처를 적었는데요. 판매처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이 수식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두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가 옥션이나 G마켓이 꼭 뭐 13%가 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다 보니 무작정 수수료가 판매처를 골라서 수수료가 바뀌게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입력을 하는 걸로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넣는 걸로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요 포장 부자재는 뭐냐면요, 위탁몰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포장을 해서 보내진 않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박스 값이라든지 뽁뽁이 값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장 부자재는 지금 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라면 포장 부자재에 대한 가격도 매겨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하나 포장할 때 대략 얼마가 매겨질 것인지 그런 거를 아마 적어서 올리게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타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업체에서는 리스팅 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기타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광고를 하진 않을 것이므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없으면 그대로 0을 적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들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옆에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수수료서부터 한번 제가 확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수수료라는 데 빨간색 요 표식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여기서 계산한 형식을 적어서 보여주네요. 일단 이 수수료를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를 했고, 그리고 배송비에다가도 수수료를 곱했다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 부분에 여기 숫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따닥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보여요. 자, 일단 계산은 여기 판매가에
곱하기 수수료를 계산을 했네요. 엑셀에서 계산식은 이렇게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G19라는 게 일종의 셀 주소를 말합니다. 얘가 뭐냐면 G열에 있는 19행의 데이터를 말해요. 그러면 G열의 19행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판매가를 가지고 적은 거구나. 우리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곱하기 표시를 엑셀에서는 이렇게 별표로 해요. 그리고 K19는 여기 수수료죠. 그래서 마켓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의 배송비에 역시 수수료를 계산을 했는데요. K19를 계산한 게 아니라 얘는 K9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반품 서비스비라고 한 이 부분에 수수료를 계산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품 서비스비에 대한 수수료로 계산한 이유라고 했을 땐 일단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부분의 수식이긴 하겠지만은 아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우리가 6%를 매기는 게 거기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네이버 쇼핑에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6%를 매기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품 수수료나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는 네이버 쇼핑에 계산된 그 수수료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겨진 거로 일단은 보여서 일단은 4%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여기 부가세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됐나? 보통은 이제 부가세가 10%다 라고 해서 10%로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괄호 안에 G19셀 플러스 H19셀은 무엇이냐면 G19셀이 판매가 그리고 H19셀이 고객 배송비예요. 즉 요거는 이제 고객이 돈을 낸 전체 금액이겠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말한다면 매출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L19, I19, L19, M19, N19, 519까지가 무엇이냐 보면은 요 I19셀은 구입 원가예요. 그리고 여기 L19는 지불 배송비, M19셀은 포장 부자재, 그리고 N19셀은 기타, 그리고 519셀은 수수료 이렇게가 되어져 있죠. 즉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뭐 포장해서 보내건 간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즉 이거를 매입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에서 그 매출을 할 때 들어간 원가, 즉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이익이 남죠. 그 이익에 곱하기 10%를 한 게 부가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회계적으로 좀 알면 더 도움은 되긴 한데 뭐 그렇게 꼭 회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매출을 한 거는 상품을 내가 사와가지고 판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크림을 사와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핸드크림을 살 때 내가 3,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이득을 본 거예요? 일단 얼마에 팔았어요? 그거부터 5,000원. 5,000원에 판 게 매출액인 거예요. 그러면 요 5,000원에 팔기 위해서 저는 이거 얼마에 사왔어요? 3,000원. 그게 바로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실제 내가 돈 이득 본 건 얼마 이득 봤어요? 2,000원. 그게 이제 매출 이익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매출 이익의 계산을 10%로 매긴 것이 바로 부가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마진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매출할 때 들어간 매출에서 매입할 때 들어간 것들을 빼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가 플러스 고객 배송비에다가 이제 원가에 지불한 내가 이제 그 업체 도매국에 지불한 배송비, 부자재, 기타,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까지 나중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세까지 빠진 금액을 계산한 것이 이제 기본 마진이라고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가 그러면은 이제 매출에서 내가 얻은 이익일 텐데 거기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진에서 소득세가 얼마 정도가 빠지는지 계산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1200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 6%니까 6% 계산을 했을 때 만약 이 마진에 대한 소득세는 211원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CS라는 것은 그냥 충당금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5%로 일단 매겨놓긴 했지만 CS 충당금을 내가 적게 매긴다면은 적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CS라는 건 요런 건데, 교환이나 반품 환불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 정도는 들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충당금은 아마 넉넉하게 잡아서 5%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CS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건 이 상품 하나 팔 때 433원을 충당을 해놨다라고 여기서는 보이네요. 자, 그럼 단순 마진은 어떻게 한 거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단순 마진이고요. 그것에 대해 마진율을 따져보자면 일단은 간단하게는 이 단순 마진을 판매가로 나누게 되면 단순 마진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if문을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마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류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단순 마진이 0과 같다면 빈칸을 줘라 라고 그냥 적어 놓은 수식인 거예요. 따라 최종 마진을 보면은 기본 마진에서 소득세를 빼고 CS 충당금을 뺀 금액이 최종 마진으로 일단 매겨지게 되고, 따라서 최종 마진율을 계산을 해보자면 아까 이 최종 마진을 판매가로 나눈 값이 이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제가 이 수식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수식을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따로 뭐 건드려서 설정할 게 없이 그냥 여기 있는 파란색 영역에 대한 내용만 적으시면 자동으로 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이제 나중에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상품명을 쭉 이제 내 걸로 채워 나가다 보면 이 위쪽에는 각각의 합계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판매가의 합, 고객 배송비의 합이 각각 얼마가 나오게 이렇게 합계를 구한 거고, 이 합계에 대한 것을 이 위쪽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월 매출이나 단순 마진을 뽑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 자체의 이 마진 계산기가 뭐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기는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아마 일반 사업자로 바로 하시진 않을 거고 간이과세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부가세 10%도 덜 들 거고, 그리고 CS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적당하게 뭐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요 마진보단 더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일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 수수료서부터 요 마진율까지를 안 건들면 돼요. 요 파란색 영역 있죠? 요 파란색 요 목록들 그것만 수정해 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달러 표시가 됐어요? 어느 셀이에요? 아, 여기 끝에 보면은 뭐 달러가 적혀 있는 게 있죠. 이쪽이었나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절대 참조라고 해요. 이 절대 참조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대 참조의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지만 이 값 하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고정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끌어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야 될 때는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하게 돼요. 이 절대 참조는 원래는 이렇게 만약에 어떤 값이 있고 이 값을 고정해야 되면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K, $O 형식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엑셀에서 보시면은 얘가 절대 참조, 얘가 혼합 참조. 그래서 요 달러 표시가 앞에는 안 붙었고 지금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건 K열은 고정하지 않고 오행을 고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K열을 고정을 한 거고 행을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체육인들을 끌었을 때 밑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K5셀을 그냥 앞뒤 다 참조를, 그러니까 고정을 안 했죠. 그럼 옆으로 끌면 옆으로 이동되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식을 적을 때 상대 참조를 가지고 보통은 계산을 했죠. 그 이유는 이걸 구하고 다음 걸 적을 때 이게 다음 걸로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수수료들이 다 계산이 돼 있어서 여기 빼기 기호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라 따닥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계산되어 있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엑셀 요 마진 계산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딱히 없다면 한번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또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이버에다가 도매국을 쳐주시고요. 도매국에서 일단은 그냥 저희 인기백에서 볼게요. 인기백. 그리고 뭐 패션 잡화 화장품이나 본인이 원하는 곳을 딱 누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보이죠? 최소 단위 1개짜리이면서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인 거 그거 일단 찾을게요. 아니면 만약 2개면 1+1 이렇게 묶어서 팔아도 되긴 해요. 네, 어차피 로그인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송비도 봐야 되니까. 상품 한 개만 얼렁 찾아주세요. 일단은 하나짜리인지 보시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용 허용인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어떤 상품을 고르시든 상관없고요. 하나만 좀 골라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고르신 상품이 이제 있다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품의 썸네일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이 상품은요, 그냥 어디로 갔냐면 인기 100에서 이번에는 그냥 가전 휴대폰 산업 이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게 있더라고요. 네. 점, 콤마 말고 점하고 JPG. 네. 네, 요걸로 그냥 해볼게요. 왜 이걸로 했냐면 이번엔 캐시 인증이 조금 골치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걸로 골라봤는데 움직이는 화면이니까 GIF 애들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상품의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움직이는 사진은 GIF라는 확장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리고 경로를 내가 가급적이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새 폴더에서 이미지 저장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름 나오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 폴더를 만들고 따닥. 그리고 파일 이름은 .gif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요 GIF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 JPG 파일이면 JPG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진은 JPG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있죠? 요런 건 GIF로 저장하시면 돼요. GIF. JPG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움직이는 사진 요거는 GIF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요. 자, 이 밑에 내려가서 상세 페이지를 또 저장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상세 이미지 사용 허용인 거 확인했고요. 좀 더 내려서 요것도 저장을 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끌어보면요, 얘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바깥쪽에서 끌어보면. 그죠? 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 올려놓으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뜨는 데도 있다 보니 말씀드리면,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게요. 귀찮게 해놨어요? 이거 좀 이게 통으로 안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허가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너무 귀찮지. 사실은 어떤 뭐랄까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요, 여기 안에 사이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다 뜨게끔 해서 퍼가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근데 노가다 안 하게?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이미지까지 다 보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이미지인지 찾기도 힘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노가다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끌면 되잖아요. 따로 다른 이미지 저장할 필요 없이 하나씩 이렇게 끌어다가 옆에 이제 뭐 내가 폴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귀찮긴 하겠고. 자, 요게 이제 상세 페이지죠. 얘네 목록 사진들하고 여기가 상세 페이지. 듀얼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거요? 듀얼하면 아, 듀얼 화면이라고 하기보다 지금 요 도킹형 보조 배터리 화면을 제가 줄여서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폴더를 줄여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거면 이 배터리 요 제목 표시줄 있죠. 얘를 끌어서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에어로 스냅 기능으로 이렇게 들러붙어요. 이쪽에 띄울 사진을 이렇게 띄우면 양쪽의 사진을 같이 보면서 끌어서 옮기거나 작업이 가능해요. 이 마진 계산기 엑셀표의 이 위쪽에 이 제목 표시 줄이라고요. 여기 위에를 얘를 눌러서 끌어서 이 화살표가 저기 모니터 제일 가에 여기 오게 딱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옆에 반절만하게 이렇게 딱 채워지면서 이 옆에는 뭘 띄울 거냐 이렇게 떠요. 그러면 도매국 창 띄울 거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자, 일단 이제 칸을 채워볼 건데요. 그냥 이 위에서부터 적을게요. 여기 날짜는 오늘이 7월 21일. 그러니까 7/20일 적고 엔터 치시면 7월 21일 적히죠? 사이트 주소는 위에 여기 주소 보여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날짜가 없는데? 바로 사이트 주소는. 여기 사이트 주소 있는 데다 따닥 해서 컨트롤 V 하고 엔터. 지금 화면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서 나 상품 명서부터 보여요 이런 분들 있어요. 요 막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더 확실한 거 요 위쪽에 A가 아니라 E서부터 시작하죠. 그럼 얘가
옆에가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막대가 이 끝에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죠. 얘를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갖다 놨더니 E부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는 뭐가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우리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상품에 이 이름 있죠. 뭐 보조 배터리 뭐 어쩌고 여기를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상품명에다가 따닥 해서 컨트롤 V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복사하면 안 돼? 복사해서 컨트롤 C. 네, 복사가 컨트롤 C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얘를 따다닥 하면은 세 개 이렇게 블록이 딱 잡혀요. 얘가 클릭을 해도 되지만,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따다닥 하면 이렇게 그 문단위 범위가 딱 잡힐 거거든요. 컨트롤 C 해서 상품명 있는 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시면 상품명이 들어가요. 아, 들어갔다. 네, 엄청 길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엔터 쳐주세요. 요 이름이 지금 다 보일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 이름이 다 보여야 된다면 2열과 F열 사이로 이 열머리글에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끌면은 여기 이름이 잘려서 불편하신 분은 이름을 좀 더 길게 해서 다 볼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됐나요? 얘가 얼마에 사온대요? 지금 제가 선택한 보조 배터리란 애는요 6,700원이래요. 이거는 구입원가예요. 그래서 구입원가에 6,700원 적어주세요. 구입원가에 4,400원이 적힌 데다가 네. 이렇게 적으니까 뭐가 바뀌냐면 여기 게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진 가격 중 네, 구입원가 6,700원 적고 엔터 치면은 얘가 바뀔 건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 원가에 1.7을 곱한 값으로 설정이 되게 이 만든 사람이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남아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아마 잡아놓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역마진은 안 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구입원가 넣고 그 다음에 판매처는 우리 카카오에 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죠? 그래서 그냥 스마트까지만 적을게요. 여기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 여기 구입원가 옆에. 그 다음 수수료는 스마트 스토어가 6%라고 했으니까 6%. 아, 6%는 2,000원을 매길게요. 그렇게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팔 거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6,700원에 떼어가지고 와서 얼마에 팔고 싶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다라고 가정, 13,000원? 네, 그것도 좋아요. 뭐 13,000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송비는 어떻게 하실래요? 무료 배송 하실래요? 얼마 받으실래요? 자, 우리가 여기가 구입처에서 2,000원을 배송비를 문다고 해서 고객 배송비도 꼭 똑같이 2,000원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예, 배송비에서도 남길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주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송비가 뭐 2,500원이 아니라 한 3,000원 하니까 난 3,000원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송비를 되게 아까워하는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판매가에다 배송비를 녹여서 넣고 배송비를 무료 배송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13,000원에 나는 무료 배송으로 하겠다. 그럼 배송비를 0으로 놓으면 되는 거고,
나는 13,000원에 배송비 3,000원을 매기겠다. 그러면 이건 16,000원으로 매겨지는 거겠죠? 고객 배송비인가봐요. 네, 고객 배송비. 이 지불 배송비는 내가 진짜 지불하는 배송비예요. 그러니까 도매국에 진짜 내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도매국에 가서 우리가 주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내가 진짜 지불하는 배송비가 지불 배송비인 거고, 그럼 고객들이 내 상품을 결제할 때 배송비로 책정이 되는 건 요 고객 배송비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판매가에다 배송비를 녹여서 넣어도 되고, 네, 그건 맘대로. 여기까지 채웠죠? 자, 우리가 포장 안 하니까 포장 부자재 기타는 채울 거 없어요. 그러면 이미 다 구해진 거예요. 이거 화면을 좀 제가 확대해서 최대화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매겨놓은 13,000원에 고객 배송비 3,000원 해가지고 계산한 거는 마진이 꽤 많이 남아요. 그죠? 네. 지금 보면은 뭐 5,769원의 기본 마진에 CS랑 이런 거 뺀 단순 마진, 그리고 그런 거 일단 차 떼고 푸 떼고 다 한 최종 마진은 4,774원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배송비를 0원으로 맞춘다. 그럼 여기가 다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럴 때 한 2,328원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남는 구조인지 아니면 손해보는 구조인지 그런 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야 그래도 역마진인 경우를 피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 해당, 그 고객이 이제 고른 옵션을 고르고 그러고 구매를 해야죠.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 배송지는 나한테 보내면 안 되고 그럼 내가 또 저쪽에 보내야 되니까 이 배송지에다가 주소록을 이제 여기다가 적는 거죠. 수령자명은 그 주문한 사람 이름, 수령지 주소, 휴대폰 번호 적고 그러고 결제금액 결제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쇼핑몰에서는 발주자가 이게 주문을 넣으면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잠깐만요. 아이고 뭐가 많아. 여기에 신규 주문에 뜰 거고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그 주문 정보가 떠요. 그러면 이 고객이 주문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제 발주 확인이에요. 근데 발송 처리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발송 처리는 송장 번호가 있어야지 그 송장 번호를 넣어서 발송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발주 확인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도매국에 와서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송장 번호가 나한테 오죠. 그거를 입력해서 발송 처리를 해주면 돼요. 팔려도 돼요. 팔면은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 오늘 또 질문 있으셨어요? 없으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